안녕하십니까. 지정학과 비지정학, 지정학 아닌 것들에 대해 리뷰하는 김필상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셰일 오일을 자급자족하게 된 미국이 지정학적 위치를 등에 업고 세계 무역선을 보호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피터 자이안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I have a shale. I have a 지정학.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안은 그의 책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세계 대전쟁의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 동아시아의 전쟁인 일본, 중국, 유조선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치 김진병 소설을 읽는 듯한 꿀잼 보장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쟁은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폴란드 동쪽, 발트 3국까지 먹어야 안심이 되는 지정학적 여건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 때문에 발휘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놓게 되는 순간 러시아의 저주받은 지정학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략해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단계요? 우크라이나 동부는 이미 진행 중이고 곧 발트 3국도 먹게 될 것입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만, 발트 3국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곧 독일까지 엮이는 유럽 러시아 전쟁으로 확전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전쟁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량의 석유를 사준 덕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셰일 오일을 손에 넣은 후에도 이 지역을 관리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동 지역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떼게 될 지역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란과 사우디는 반드시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바로 이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인해 촉발됩니다. 중일 유조선 전쟁입니다. 자이안은 동아시아 지역이 유조선의 공급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 지역이며, 미국의 해군력이 사라지게 되는 미래엔 이 엄청나게 긴 해상무역 루트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해군 파견 작전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석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이윽고 일본과 중국은 아라비아 국가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서로 간의 유조선을 무력으로 빼앗아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일본 편에도 중국 편에도 붙을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일 유조선 전쟁은 한국이 어느 편으로 붙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니 자이안은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듯해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쟁 이야기고 한국이 누구 편에 붙은 간에 무지막지한 전쟁 피해가 일어날 것은 당연하니까요. 자이안의 모든 주장은 지정학은 국가 전략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불변하며 피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즉 국가는 그 내재된 지정학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운명이 닥치게 되거나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정해져 있으며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말이죠.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도 폴란드 동쪽 나라들을 지배했고 미래에도 폴란드까지 국경을 확장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언제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다퉈왔고, 그 결과가 바로 청일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미래의 유조선 전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난 편에서 야, 내 주장을 세계적인 지정학 전략가가 들어주셨어, 자이안님이 날 보셨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와서 딴 소리 좀 하고 싶군요. 피터 자이안에 대한 반박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이 과연 석유가 자급자족된다고 모든 무역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석유만이 무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전 세계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무역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삼성 갤럭시와 현대자동차, K-팝이 수출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정말로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니들 삼성 갤럭시 필요하잖아, 현대차 필요하잖아, BTS 듣고 싶잖아. 사실 전쟁 양상을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세부적이고 디테일해서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미래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디테일은 사소한 변수 하나를 빼먹은 대가로 카오스적인 예측 실패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자이안은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거의 눈꼽만큼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석유 부족 상태로 어떻게 된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미국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이러면은 중일 유조선 전쟁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제가 자이안이 북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수 하나 때문에 미래가 완전히 카오스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전기자동차의 발명으로 인해서 석유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테슬라 모터스가 떼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테슬라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최혜혁명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선 석유가 개싸질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미국 바깥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될 것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자야안이 말한 무역 조치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주장을 비껴가게 됩니다. 다른 예로 미국이 석유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돌아서 수출을 하고 싶어하면 어쩔 건데요? 뭐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피터 자야씨 뭐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야안의 주장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그러나 전쟁은 산불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작은 산불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와중에 큰 산불로 번질 것인가 하는 예측은 거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세르비아의 총탄 이전에 이 전쟁을 제대로 예측해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했나요? 저와 자야안은 거시적으로만 합의 가능합니다. 미국은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몰락하거나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알버타가 독립을 한다거나 중일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디테일해 보인다. 지금까지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최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필산이었습니다.